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는 구과, 명절과 축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1단원에서는 한국과 여러 나라의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오늘은 문법 먼저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공부할 문법은 으라고, 라고입니다. 으라고, 라고는 종결어미 으라, 라의 인용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가 붙은 것인데 이 부분이 뒤 문장에 나오는 행동의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공부해 볼까요? 1번. 키가 커 보이라고 높은 신발을 신었어요. 이 사람이 높은 신발을 신었는데 그렇게 한 목적이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으라고 라고를 연결된 앞부분이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키가 커 보이라고 높은 신발을 신었다고 했죠? 바로 키가 커 보이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높은 신발을 신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예문을 좀 더 살펴볼까요? 2번. 피곤이 풀리라고 뜨거운 물에 목욕을 했어요. 이 사람은 뜨거운 물에 목욕을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했죠? 네, 바로 피곤이 풀리게 하려고 뜨거운 물에 목욕을 했다고 했네요. 이 문장에서도 피곤이 풀리라고는 피곤이 풀리게 하려고의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도 볼까요? 3번. 열심히 공부하라고 동생에게 전자사전을 사주었어요. 이 사람은 동생에게 전자사전을 사주었다고 했네요. 그런데 동생에게 전자사전을 사준 목적이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시 말하면 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전자사전을 선물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4번 예문은 설날 명절과 관계 있는 예문이네요. 4번. 새해에는 부자가 되라고 덕담을 해줍니다. 덕담을 해주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덕담은 남이 잘 되기를 비는 말인데요. 주로 새해에 많이 나누는 말입니다. 건강해라, 부자가 되라, 올해는 꼭 좋은 사람 만나라 등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주는 말을 덕담이라고 합니다. 주로 우더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이런 덕담을 해준답니다. 그럼 4번 예문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덕담을 해주는데 이 문장에서는 부자가 되라고 비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예문도 같이 보실까요? 5번. 회사원들에게 경험을 쌓으라고 외국 연수의 기회를 줍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외국에 나가서 연수할 기회, 다시 말해서 언어나 업무 관련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연수 기회를 사원에게 주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네, 경험을 쌓게 하려는 의도로 사원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 연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으라고 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으라고, 라고 문법을 예문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으라고, 라고를 활용한 연습을 해볼까요? 책 338쪽을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표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웨이, 민호, 영수, 미선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네요. 친구들의 이런 고민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같이 표의 내용을 먼저 만들어서 채워볼까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 웨이에게는 알람 시계를 사준다고 했네요. 그럼 수업 시간에 자주 조는 민호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저라면 수업 전에 커피를 한 잔 사주겠어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으니까 마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입사 시험을 보는 영수에게는 시험을 잘 보기 바라는 마음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또 키가 작아서 고민하는 미선에게는 높은 구두 한 켤레 사주겠어요.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으라고, 라고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보고 그리고 뒷부분의 내용을 완성해 봅시다. 다 써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웨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라고 알람 시계를 사줘야겠어요. 그리고 민호는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로 자주 조니까 수업 시간에 졸지 말라고 수업 시간마다 커피를 사줘야겠어요. 또 영수는 다음 주에 입사 시험을 보니까 시험 잘 보라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야겠어요. 그리고 키가 작아서 고민하는 미선에게는 자신감을 좀 가지라고 높은 구두 한 켤레 선물해야겠어요. 이렇게 으라고 라고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문법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일찍 일어나라고 알람 시계를 사줘야겠어요 라고 으라고 라고 문법을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친구에게 알람 시계를 사주려는 의도가 친구가 일찍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겠죠? 다음, 졸지 말라고 수업 시간마다 커피를 사줘야겠어요 에서는 내가 친구에게 커피를 사주려는 목적은 친구가 수업 시간에 졸지 않도록 해주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음, 시험 잘 보라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야겠어요 에서는 내가 친구에게 식사 대접, 다시 말해서 밥을 사주려고 하는 이유는 친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격려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좀 가지라고 높은 구두 한 켤레 선물해야겠어요 에서는 내가 친구에게 높은 구두를 선물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키가 작아 고민하는 친구가 높은 구두를 신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한다는 의미겠죠. 여기까지 으라고 라고를 활용한 연습 문제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예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본 거니까 여러분도 꼭 여러분이 쓰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로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두 번째 문법은 는다든가, 니은다든가, 다든가입니다. 는다든가, 니은다든가, 다든가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는다에 선택의 의미를 가진 연결어미 든가가 연결된 형태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고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나 가리지 않고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용사나 at, get 뒤에는 다든가, 받침이 없는 동사 뒤에는 니은다든가, 받침이 있는 동사 뒤에는 는다든가를 사용합니다. 또 이다 뒤에는 라든가가 붙습니다. 또한 는다든가, 니은다든가, 다든가 하다와 같은 형태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든가와 비슷한 든지를 사용해서 는다든지, 니은다든지, 다든지로 바꿔도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여러 내용을 함께 말하면서 그중 어떠한 것을 가리켜도 상관이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예문을 보면서 문법의 의미와 용법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1번. 가족들과 등산을 한다든가 놀이공원에 간다든가 해요. 휴일에 보통 뭐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등산을 하거나 놀이공원을 갈 때도 있는데 주말 활동으로 가능한 이런 일들을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나열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이 문장은 든가와 비슷한 든지로 바꾸어서 가족들과 등산을 한다든지 놀이공원에 간다든지 해요. 라고 바꾸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계속해서 2번 예문도 볼까요? 2번. 시간이 있을 때는 책을 읽는다든가 비디오를 본다든가 해요. 이 문장에서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일들을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네요. 시간이 있을 때 책을 읽는 것을 할 때도 있고 비디오 보는 것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런 행동들을 특별히 가리지 않고 선택한다는 의미로 는다든가 니은다든가 다든가를 사용했습니다. 이 문장도 든지로 바꾸어서 시간이 있을 때는 책을 읽는다든지 비디오를 본다든지 해요. 라고 바꾸어도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다음 3번에 나와 있는 예문도 같이 볼까요? 설거지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하지요. 이 문장의 주인공,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집안일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집안일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하는 것이나 청소를 하는 것 같은 일들은 자신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든지로 바꾸어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하지요. 라고 바꾸어도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4번 예문도 볼까요?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낸다든가 코를 푼다든가 하는 것은 실례가 돼요. 여기에서는 식사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음식을 먹을 때 실례가 되는 행동들을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말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낸다거나 코를 푼다거나 하는 행동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실례가 되는 행동들을 말하면서 든가를 사용해서 여러 내용을 이것저것 같이 나열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코를 풀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콧물이 나오려고 할 때 그 콧물을 세게 불어서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코를 풀다라고 합니다. 4번의 이 문장도 든지로 바꾸어서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낸다든지 코를 푼다든지 하는 것은 실례가 돼요 라고 바꾸어 쓸 수 있겠죠? 이 문장의 주제인 식사 예절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 건데요. 식사 예절은 우리가 전에도 함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 주제죠.
나라마다 식사 예절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특히 국수를 먹을 때 소리가 나게 먹는 문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통 음식을 소리가 나게 먹으면 실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어른들보다 먼저 식사를 한다든가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는다든가 하는 행동은 식사 예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는다든가, 니은다든가, 다든가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나라의 식사 예절을 2개 정도 예를 들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5번.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그렇게 방학을 보내요.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설명이네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국의 대학생들은 어떻게 방학을 보내요? 라고 물으시면 저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한국 대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또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국내나 해외 배낭여행도 많이 가거든요. 이런 상황을 말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바로 지금 배우는 는다든가, 니은다든가, 다든가 문법을 활용하면 되겠죠. 또 든지로 바꾸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게 방학을 보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문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는다든가, 니은다든가, 다든가를 활용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책 338쪽 연습을 같이 해봅시다. 먼저 표의 질문을 보고 내용을 한번 써 넣어 볼까요?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심심할 때는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비디오를 본다고 나와 있군요. 여기에서 수다를 떨다는 무슨 뜻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가 쌓일 때인데 여러분은 스트레스가 쌓일 때 보통 어떤 일들을 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을 써봤는데요. 바로 매운 음식을 먹기와 컴퓨터 게임 하기입니다. 실제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상황은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는 일에 대한 것인데요. 무슨 일이든 하다 보면 처음에 계획한 것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저는 제 주변의 동료나 가족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그 일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일을 다시 검토해 볼 것 같아요. 여기에서 검토하다는 자세히 잘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무엇을 하는가 하는 질문이네요.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는 말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다는 의미겠죠. 저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나중에 필요할 때를 생각해서 그 돈을 쓰지 않고 은행에 저축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여기까지 표 안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각각의 상황을 보고 오늘의 목표 문법인 는다든가, 니은다든가, 다든가를 사용해서 책의 예문처럼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1번. 가. 방학 때 뭘 하세요? 나. 저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2번도 해볼까요? 2번. 가. 심심할 때 뭘 하세요? 나. 저는 심심할 때 친구와 수다를 떤다든가 비디오를 본다든가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쓰셨나요? 여기에서 수다를 떨다의 리을이 없어지면서 수다를 떤다든가로 썼습니다. 불규칙 동사 변화에도 꼭 주의하세요. 이어서 3번 예문도 보겠습니다. 3번. 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 뭐 해요? 나. 저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가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가 해요. 이렇게 대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게 쓰셨나요? 4번 예문도 보겠습니다. 4번. 가. 일이 계획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나. 저는 일이 계획대로 안 될 때는 주변 사람들과 상담을 한다든가 일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든가 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5번.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잘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는 뭘 하세요? 나.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는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저축을 한다든가 해요.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연습을 끝내지 말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 써본 내용처럼 여러분이 각각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2개 정도 예를 들어 써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